랭키쇼 보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참 기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내려가는 모습 속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파월의 발언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좀 지켜보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만 피곤한 거 아니죠, 오늘? 네. 다 피곤해요. 이 다른 날보다 좀 길게 쉬어서 저만 피곤한가 했는데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 똑같이 그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네. 800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막 시작을 하자마자 앞자리가 바뀔까 말까 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본 증시는 또 사상 네. 최고치 장중에 또 나왔다고 하니까 더 뭔가 피곤한 것 같고 배 아픈 것 같고 그래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이 그렇죠. 최근장에 우리 증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지다 보니 맞습니다. 상대적인 실망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종목별로는 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도 종목 진단 요청 많이 해주시죠.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의 종목들 책임지겠습니다. 네, 신청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주세요. 0232-82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프리지아님, 장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다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1% 넘게 빠지는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체감으로 1%대 내려간다? 예전으로 보면 2, 3%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갑자기 좀 왜 이러나 싶기도 한데 게시판에 그래도 많이 오고 계시죠? 네. 뾰로롱 삥님 반갑습니다. 오후도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 더워진 것 같아요. 공수장님 맞아요.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좀 비 오고 나서 한풀 꺾이나 했는데 입추도 지났는데 그렇죠. 지금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고요. 네. 그런데 또 이번 주에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날씨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오락가락. 사실 연휴 동안에 저는 집에서 정말 잘 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산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돼서 좀 시원할까 싶었는데 어젯밤에도 저 산책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덥더라고요. 땀이 줄줄 납니다. 아직까지는 네.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 그리고 또 날씨에도 적응을 하려고 하면은 좀 주변도 잘 살펴봐야 되고, 시장에서도 또 종목에 대한 뭔가 좀 판단을 하려면은 주변의 고려사항, 여기에다가 또 전문가의 시각 같이 좀 버무려 보신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희망있는 행복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소피아 원님 종목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다들 인사 남겨주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만간지님, 제 종목 버런불이에요. 아이고. 속상해 하셨는데 그 속상한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슈팅스타님, 해사랑님, 방어일님까지도 함께 반겨드리겠습니다. 방어일님, 산책하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어 달라는 이야기. 맞아요. 요즘엔 그런 게 더 나아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힘 뺄 수가 있죠. 자, 예.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그 전에요. 오늘 키워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주제 제가 오늘 준비했거든요. 키워드를 먼저 띄워주시죠. 키워드 이겁니다. 쌀의 날입니다. 정말 별의별 날이 다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날 시리즈 365일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참 사실은 예. 더워가지고 입맛도 없는, 입맛도 많이 없어지는 요즘입니다만, 오늘이 8월 18일이 쌀의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인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쌀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네, 오늘의 랭킹 네.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입니다. 네, 확실히 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최상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리나라는 일단은 좀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어떤 나라가 가장 쌀을 많이 생산할 것인가, 저 아직 정답 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땅이 추측되죠. 넓으면 쌀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네. 일단 많이 먹을 테니, 사실 아시아 국가들 전부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상위 순위는 예측이 되는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출제자의 의도가 허를 찌르는 무언가가 있을까 말까, 저는 그게 지금 허를 찌르는 거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 월요일에 지금 정신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끄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일단 디테일한 순위는 맞춰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1, 2위는 아마 여러분 다 예측하시는 그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5위부터 하나씩 맞춰가실 텐데요. 참고로 힌트를 먼저 드리면 5위 나라는 제가 얼마 전에 살짝 찍고 온 것 같거든요.
랭킹쇼 함께 하셨던 예.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거 좀 한번 맞춰보시죠. 하위권 맞추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또 직접 힌트를 주셨어요. 희망 있는 행복님, 쌀 만간집님, 중국이겠지 뭐.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무슨 데이가 엄청 많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매일매일 검색해보잖아요. 거의 항상 기념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알고리즘에 네. 그게 자동으로 뜨던데 제가 발견한 날은 무슨 헬륨 발견의 날? 이런 거던데요. 그런 발견의 날을 다 기념을 예. 하면 1년 365일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뭐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렇게 랭킹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장과 관련된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토마토 네.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구라 전문가님, 오늘 그 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쌀 생산량까지 보고 있습니다. 별걸 다 보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쌀 생산량 1위 국가, 혹시 어떻게 추측 가능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공유 같은 경우는 소비 국가가 생산을 많이 합니다. 오. 네, 전통적으로 좀 그래왔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밀이나 옥수수가 생산도 많이 되고 소비가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아시아 국가 다 아시아 국가네요. 그랬을 때는 뭐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국가들이 1, 2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 정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야, 진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사전에 이 주제가 고지가 전혀 되질 않거든요. 게다가 오늘 제가 주제를 좀 늦게 선정해서 방송 시작 직전에 요거를 제가 제작진에게 넘겼단 말이죠. 아주 합리적인 추측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예상하신 그대로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쌀의 특집으로 해서 오늘 주제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그러면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방어윤 6.79님께서 올려주신 SBS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사신 가격은 22,689원에 비중이 14% 얘기해 주셨고요. 현재 SBS는 2.76% 오름세 나타내면서 22,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추가 질문을 올려주시지는 않으셨고요. 가격이 사신 가격하고 비슷한데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이 SBS 신청자분은 오늘 사신 것 같죠? 네, 왜냐면, 아무래도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 재료들이 있었고, 이게 발현되는 시점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애널리스트 커버에도 SBS가 이제 종종 등장하고 있죠. 어떤 재료냐 하면, SBS의 컨텐츠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능부터 해서 드라마, 특히나 이제 종영이 된 드라마들도 있죠. SBS 같은 경우는 종영이 된 드라마의 투자 비용 대비해서 이제 당시에 방영할 당시에는 수익 구조를 잘 만들어낼 수 있지만 종영 이후에는 만들어내는 구조가 재방을 한다라든지 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갑자기 떨어지죠. 방영할 때랑 종영 이후랑. 근데 이 지점을 이제 글로벌의 넷플릭스라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재구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BS의 종영 콘텐츠들부터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방영 중인 컨텐츠들까지 넷플릭스에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넷플릭스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SBS 컨텐츠가 유독 많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TV 채널들의 입장에서는 SBS의 사례가 상당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 사실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단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광고 수요도 컨텐츠들이 많고 미디어가 많죠. 이제 개별 미디어들도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과거에 갔던 프리미엄 가격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SBS가 지금 타파하고자 하는 방향, 넷플릭스랑 하고자 하는 방향이 실제로 괜찮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 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것 같은데, 이 미디어 시장에서. 결국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업, 먼저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방향성에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이 미디어에 있어서 SBS의 방향에.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좀 더 늘어날 거라는 방향. 지금 왜냐면 초도 집행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콘텐츠들을 더 공급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이제 K컬처,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글로벌에서 먹혀나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폭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SBS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이제 단기 전략 정도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런 형태 말고요. 좀 끌고 가는 뷰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예 끌고 갔을 때 뭐 중기 정도 보면은 26,000원 위 레벨까지도 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상 변동성이 좀 심하고 순환매가 섹터별로도 개별 종목별로도 많이 잡혀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혼자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소수 지배하게 된다라는 건데 SBS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지켜보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들은 락바텀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찍혔던 이런 바텀 같은 자리들은 거의 이제 안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올라가는 구조로 갈 것 같고 26,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두시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이대로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26,000원 정도까지 언급이 나왔거든요. 주식 홀딩을 해보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니까 네. 채팅창에 바로 방어일님께서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1년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좀 고생하신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앞서서 직전 고점이 한 3만 원 정도여가지고 그때는 일단은 안 파셨는데 26,000원 이번에 반등 오면은 좀 더 홀딩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요. 오늘 그 2차전지 종목들 흔들려서 그런지 그거 관련된 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하해강님께서는요. 오늘 삼성 SDI, 에코프로 BM 매수를 지금 해도 괜찮을지 문의를 주셨고요. 썬문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 장문의 글과 함께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저희 좀 전에도 아직 날씨가 덥다 이런 글 많이 올렸는데요. 네. 이 금수저님께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니까 날도 덥고 더 불쾌질 수도 엄청나네요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방호율님께서 저희 주제가 쌀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집에 쌀이 200kg가 있으시대요. 아니, 쌀 농사 짓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쌀을 쟁여놓고 드시는 분. 네. 보통 이 가정집에서 20kg짜리 그거 하나씩 그쵸. 놓고 먹는데 그거 한 10포대를 이제 가지고 근데 너무 200kg면 그거 언제 다 먹을까? 몇 년 걸리실 것 같은데 쌀벌레가 다닌다고 짜증나신다고. 참 제가 하필 주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공교롭게 말이죠. 아무쪼록 뭐 그 방울님 저희가 말씀드린 예. 내용들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그냥 쌀벌레만 지나가도 네. 막 짜증이 나고 오늘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쁜 말 고운 말 시장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 보면은 날이 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게시판에서 막 하소연은 좋아요. 왜냐면 저희끼리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그쵸. 멘탈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좋으니까 또 여기에서 같이 이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첼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꼼지란님께서는 산일전기 현재 매수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본인도 아셨군요. 선질문 후 인사.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뭐 사실 인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고민들을 저희 해결해드리는 게 가장 저희 본업이니까요. 많이들 궁금증도 남겨주시고요. 지금 200kg에 다들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쵸.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한 10kg면은 한 달 반, 2달 정도 드신다고. 네. 근데 저희 집은 2인 가족인데 20kg 시키면은 한 3달 먹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는 그 사 먹거나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잘 안 지어 먹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네. 방어열님 200kg. 슈팅스타님께서는요, 200kg이면 기본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대식가 많으시네요. 슈팅스타님 또 이렇게 네. 그 과수원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얘기를 잠깐만 뒤로 하고요. 종목 진단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요. 만간진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로 가보죠. 27,500원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네. 바닥을 빡빡 기어서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차트가 진짜 바닥을 끼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니,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좀처럼 반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덕산테코피아 매수 가격이 27,000원대인데 17,000원대 여기서 움직임이 저렇게 없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답답한 마음 오늘 토로하실 이유가 바로 지금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만간진님의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이 바닥을 빡빡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지금은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 게 아니면 좋은 재료들이 몇 가지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소재 기업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증착 단계, 증착 단계로 보면 화학 기상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층. 증착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이 증착 과정을 거칠 때 회로 형성해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가 필요하죠. 반도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주요 매출이 반도체에서 한 과반 이상 50% 넘게 점유율가 잡히고 지금은 이제 좀 빠졌지만 원래는 이제 주력으로 봤던 게 이제 OLED용 소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OLED 실적이 하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력이 된 건데 지금 덕산테코피아는 이 두 개 다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은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보면은 가는 애들만 지금 좀 움직이지 전체 보면은 소외된 애들이 계속 소외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좀 풀려나가는 구조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먼저 좋은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어닝서프 나온 리노공업 같은 애들 또는 소켄유라든지 HBM 단위 또는 기판 같은 이미 실적 턴어라운드가 미리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위로 떠 있지만 그 이외 소부장들 중에 덕산 이런 테코피아 같은 기업들은 좀 조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차라리 이 기간 동안에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낫다. 두 번째가 이제 OLED예요. 반도체도 괜찮아지고 있고 OLED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큰 재료가 하나 나왔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기술을 훔쳤다. BOE가 중국의 BOE가 이거를 미국의 이제 ITC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실제로 올해 11월까지 대통령의 이름으로 취소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14년 동안 BOE는 미국에서 영업 못합니다. 참고로 OLED용 제품 같은 경우는 주력이 다 미국에서 소비가 돼요. 대부분이. 물론 뭐 미국 이외 국가들도 소비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라든지 또 스마트 글래스 같은 제품들도 있고 또 주요 첨단 가전 제품들도 OLED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BOE랑 국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이 세 개의 기업이 나눠 먹고 있는 산업에서 중국 거 파이가 이제 가져와지는 겁니다. 전체 비중 중에 한 22% 정도가 BOE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OLED를. 그럼 그렇다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단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던 거에서 우리가 좀 한숨 돌리게 되었고 단가 경쟁이 돌려 세워졌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벤더 비즈니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좀 더 숨통 트이는 게 되겠죠. 덕산 테코피아는 당연히 여기서 좀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반도체 OLED가 사실 주력이에요. 이 두 군데에서 전체 매출의 한 90%가 잡힙니다. 2차전지 소재도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파이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럼 이런 기업이다라면 저는 앞으로 재료 받을 게 더 많은 상태지 지금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나요?로 가는 건 좀 안 맞다라고 봐요. 차라리 없는 분들은 이제 이런 벤더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 천천히 모아둬도 되는 구간까지 진입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크다라는 거고 저는 들고 가셔도 된다. 손실 볼 종목 전혀 아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상담 드릴 때도 이런 순환 구조가 나와져 있는 시장에서는 하나의 섹터가 막 위로 계속 쏘는 게 잘 안 나와요. 그 섹터 안에서도 제일 좋은 애들 몇 개만 움직이고 선발대라고 제가 표현하는 대부분의 섹터들은 좀 쉬는 지수도 좀 쉬는 이런 구조가 최근에 많이 잡힙니다. 저는 크게 조바심 느끼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손실 볼 종목 아니니까. 그래서 목표가를 위로 막 세우는 것보다는 내 평단 왔을 때부터의 뷰를 한 번 더 측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려운 식 거라면 제가 월요일 목요일 랭킹쇼 출연하니까 평단 정도 한 27,5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 다시 그때 뷰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 지금 현재 상황이 암울했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뭔가 좀 서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시간 투자는 좀 할 수 있겠지만은 반등의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고 봐주셨고 거기에다가 든든하게 월요일, 목요일 랭킹쇼에 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이렇게 또 김근우 전문가님이 AS까지 예약을 해주시네요. 이제는 다저감과 함께 저 자신감까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님 팬덤만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진행자가 뒤로 빠져들 것 같아서 뭔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서거효과가 또 셈이 나나 봐요.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님이 또 스윗함까지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입지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 저희 보면은 같이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또 김근우 전문가님은 이렇게 스윗함으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최병훈 전문가님의 단호함. 여기에다가 그렇죠. 금산 전문가님의 거의 세뇌에 가까운 전략.
이종복 전문가님 말해 뭐예요. 다들 이렇게 또 매력이 있는 분들과 정말 어디 가서 함께합니다. 참 보기 힘든, 만나기 힘든 다양한 캐릭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이재필 전문가님, 그렇죠. 또 윤정식 상무님 상당히 좀 많은 분들과 저희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 김구유 전문가님 네. 이어서 종목 보기에 앞서서 저희 랭킹 얘기 조금만 더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쌀의 날을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딜까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 탑 5입니다. 역시 아시아 국가가 대부분인데요. 5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얼마 전에 제가 슬쩍 다녀온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위 공개해 주시죠. 네,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무려 2,600만 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기준으로 책정을 됐고요. 베트남이 확실히 쌀국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쌀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베트남이 5위로 나왔었는데 네. 베트남이 쌀국수도 그렇고 그 베트남 말로 PHO가 네. 그 쌀이라면서요. 그쵸. 이거를 활용한 요리들이 정말 많던데 확실히 많이 생산을 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이와 관련된 뭔가 레시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5위가 베트남이었고요. 4위가 또 어떤 국가일까요? 여러분의 추측을 기다려보면서 잠시 또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다 가져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반도체 관세 우려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오늘 상장한 방산기업 삼양컴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STX 엔진이 올랐는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4만 원 선에 주가는 안착했습니다. 3위에는 G2G바이오가 올라왔는데요. 면역 억제제 연구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되면서 오늘 주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4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최대 300% 부과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HMM이 올라왔는데요.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주가도 현재 8%대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6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전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7위에는 한국전력이 랭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8위에는 하나솔루션이 올라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관련 신규 세액공제 지침이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우려가 이제는 완화되면서 하나솔루션 현재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2% 상승한 365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9위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2%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10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방탄솔루션 기업인 삼양컴텍이 방산 섹터를 주도하고 있고 오늘 조선주까지 강세 흐름 보이면서 하나오션 주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 기록합니다. 11위에는 블루엠텍이 올라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2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처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마운자로 관련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12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이면서 65,000원 선 장중에 다시 한번 되찾았고요. 현재는 6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케이프가 올라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마스가 기대감 속에서 주가 급등하며 현재 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 파이넴텍이 올라왔는데요. 파이넴텍 역시 삼성전자 폴더블폰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과 삼성의 폴더블폰 점유율이 격차가 좁혀질 것이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폴더블 소재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파이넴텍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역시나 관세 우려 속에서 주가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는데요. 네이버는 오늘 1%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한택이 올라왔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하고 현재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18위에는 탑코미디어 그리고 19위에 미스터블루 올라왔습니다. 웹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탑코미디어는 합병 효과와 함께 경영 효율화가 성과를 이루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미스터블루는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손을 잡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치한 서응, 이번에 하드캡슐 제조 기업으로서 건기식 매출이 급증하며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를 겨냥하면서 반도체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도 다시 한번 반등하나 했는데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 흐름이 길어질지 우려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가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최대 300%, 이 무게가,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반도체 관련 대표주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반도체주의 향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안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거의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관세 타겟되는 이 품목 관세 300%를 코멘트했던 거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몇 가지 국가,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난 국가들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설을 안 하게 되면 300% 관세까지도 나올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포장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들리기에는 이거 뭐야, 우리 관세 협상했는데 300% 또 맞는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영향도가 없고요. 다만 이제 미국 기업들은 영향도가 있죠. 실제로 해외에 공장이 많이 있는 기업들 대표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반도체가 좀 내렸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국내에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조정을 받는 건데, 없는 분들 채울 수 있는 기회 정도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실제로 좋은 애들은 별로 안 내려옵니다. 그죠? 선발대 형식으로 고가 나갔던 애들은 오히려 조정이 덜하고 따라가는 애들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팁으로 드리는 게, 항상 어떤 섹터를 볼 때는 메인 DC를 고르시라고 이야기 드려요. 예를 들어 조선 하면은 아예 완성 조선을 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반도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 형식의 기업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고, 또 선발대에서도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잘 보면은 기회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거는 지금 반도체뿐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섹터가 오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르는 애들이 좀 특이한 거죠. 실제로 섹터 상관없이 그냥 다 내리고 있는 게 오늘의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장은 뭐 굳이 이렇게 섹터 단위로 따로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영향인가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 아시아 시장은 견고한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지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 짧게만 설명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거버넌스를 토대로 올라왔고, 이 거버넌스가 지금 좀 지지부진하죠, 정부 정책이. 그럼 이런 지점들이 오히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따라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좀 더 포인트가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편해지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300%는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시장의 특별한 지점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걱정이 좀 많이 커지셨죠? 이에 대한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괜히 300이라는 숫자에 허걱할 필요는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김근우 전문가도 반도체 300%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시장만 왜 빠지냐, 이게 중요하다. 게시판에도 보니까 방울님께서 왜 우리만 1% 빠지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김근우 전문가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거버넌스 이슈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약간의 좀 스크래치가 나서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얘기를 네. 같이 좀 해주시네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ABC 가나님, 안녕하세요. NC소프트입니다. 거우라님께서는 줄이는데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재룡전기를 요청을 해주셨군요.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은희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진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한원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 나오고,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 이 증자 관련된 이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증권사 목표 주가가요, 오늘 보니까 2,900원으로 낮아진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3,200원인데 목표 주가가 2,9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거래일에 정말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주가 레벨이 너무나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원 시스템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 거죠. 자, 과연 그러면 한원 시스템에는 희망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전문가님, 한원 시스템입니다. 이 증권사 목표 주가가 3,000원 밑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한원 시스템 과연 여기서 더 내려가나요? 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한원 시스템. 얘네가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측면도 있고 우리 앵커님이 설명 주셨던 것처럼 유상증자가 노이즈로 붙게 된 건데 사실 유상증자 할 만큼 그렇게 약한 기업도 아니에요. 근데 글쎄요, 뭐 경영진들의 뭐 의도가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들고 있는 주주의 입장이라면 이거 3,400원 평단에 지금 팔 필요 없습니다. 그다지 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가격이다. 그리고 한원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 매출 파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좀 등락이 있다라거나 잘 나올 땐 잘 나오고 안 나올 땐 엄청 빠진다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계속 무난하게 깔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본래 가치 평가를 받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의 특이점,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저평가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요. 이 3,400원에 사서 지금 3,260원 돼 있잖아요. 그냥 그 주식창을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보고 있으면은 이거 팔고 다른 거 사고 싶어지거든요. 막 오늘 막 급등하는 애들 있잖아요. 특히나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인데 소형주들 중에서 막 갑자기 막 급등하고 이런 애들 막 사고 싶어지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원 시스템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 매수라든지 평단 관리도 딱히 할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가져가시면은 괜찮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가격으로 이야기 드리자라면 한 4,000원 정도 선까지는 홀딩으로 가져가셔도 큰 지장 없겠다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 구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이렇게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 호가창을 보고 있다 보면은 조금 이제 고달프다고 할까요? 굉장히 조급해진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적절한 가격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차적으로는 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을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단단히 딱 부여잡고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원 시스템 결국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참고해보시고 꼭 한번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종목 계속해서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오늘도 볼링연습님께서 날이 추워지면은 코로나가 올 수도 있다는데 혹시 코로나 종목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또 신청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아니 참 코로나 종식 얘기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다시 재확산 얘기는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감기가 여러 차례 걸리는 게 이 중에 몇 번은 분명히 코로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하도 변종이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차 확대된다라고 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로 했고 네. 실제로도 6주 연속해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환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고비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여름에 이 땡볕에 이 여름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리는데 내가 좀 건강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빨리빨리 좀 병원을 가보시고 진단을 맞습니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절파고님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정책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정부 정책이 지금 애매하게 하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서 플러스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매듭 짓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잭슨 미팅 이번 주에 있습니다. 22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니까 주 후반이에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잭슨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차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닐까 이런 그럴 생각도 수도 듭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은 개별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인님께서 올려주신 YG 플러스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청자님이 그 좋을 때 들어가셨나 봐요. 주가가 높네요. 예, 사신 가격이 10,000원 위에서 1050원에 사셨습니다. 네. 그리고 비중도 20%로 아마도 한 번에 이때 즈음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한창 뭐 캐대언 효과며 뭐 블랙핑크 복귀하고 이렇게 하면서 YG 플러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10만원, 10,000원대 부근에서 저항을 받더니 현재는 2% 하락한 9,28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사신 건지 이 YG 플러스 과연 수익 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김근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YG 플러스는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주로도 여러 차례 나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나갈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40%씩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과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팔 때 사는 구조로 이제 평단이 잡히죠. 이러면은 사실 이 시장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다 해서 남들 다 좋아할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집니다. 손실 마감이 되고 또 유사한 형태로 트라이하게 되면 한 10번 하면 한두 번 정도 성공하게 되죠. 이게 지속되지 않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게 고가권 트라이가 계속 이렇게 고비중 20%씩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 이제 계좌가 막 무너진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지금처럼 시장이 지수는 홀딩돼 있는데 계좌는 계속 깎여 나갈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단타치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변동성 제일 클 때 들어가신 거예요. 하루 종일 뉴스에서 떠들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럴 때 공통적으로 드린 얘기 있죠. 하셔도 된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것인지 또 어느 정도로 손실폭이 발생하면 정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셔야 된다. 그거 못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고가권 트라이 같은 경우는. 그 점을 꼭 유의하시고요.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엔터테크라고 부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반 유통이라든지 또는 MD 서비스들, 아티스트 관련 상품들 매출 이게 한 반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YG처럼 실적도 돌아섰고 앞으로 하반기에 블랙핑크 같은 메인 아티스트들이 복귀할 것도 완전체 복귀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는 만큼 YG 플러스도 좋은 가격에만 타점을 잡으면은 손실 보는 게 어려울 지경인 종목입니다. 그걸로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사실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20%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함부로 하면 잘못하면 손실이 세게 잡힙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 나올 거예요. 이거 본전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움직이다가 조정폭이 발생하면 거기서 잡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야 내가 싸게 사고 살 수 있고 제가 이 싸게 산단 말은 쉽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 오늘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 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1차적으로는 본절에서 정리,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조정권에서 매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은 YG 플러스라는 종목은 앞으로도 우리가 타겟하기에 전략을 짜기에도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를 살펴드렸습니다. 본전에서 매도를 좀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조정이 좀 제대로 나왔을 때 잘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시면 그때는 제대로 수익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YG 플러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김근호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근우 전무가 함께했는데 이 YG 플러스 산 시점이 좀 아쉽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라 팔 때인데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뾰루롱 삥님께서 싸게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정말 맞습니다. 어렵죠. 예, 맞아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인지. 그런데 항상 타이밍이 안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은 좀 따라가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죠.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사자마자 꺾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늘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게 그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싸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언급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이거 무너진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사면 나 맞아요.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거고 이럴 때 막상 그때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거죠. 갑자기 급등 나오는 거. 얘는 이건 대형 호재인 거야. 얘는 아주 평생 갈 것 같아.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따라가면 계속 엇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네. 타이밍은 항상 어려워요. 인생은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 그렇죠. 이거 참 타이밍 참 아유,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저희 네. 랭킹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쌀의 날입니다. 그래서 쌀을 주제로 오늘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5위는 베트남이었고요. 4위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요? 자, 4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4위 좀 헷갈려요. 자, 4위 띄워주시죠. 4위.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예. 3,300만 톤. 베트남보다 확실히 좀 많이 생산이 나오고 있죠. 자, 인도네시아. 아마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마도 1, 2위는 여러분이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3, 4위가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4위를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확정지었습니다. 몇 년 전에 네. 그 미슐랭이었나요? 어떤 굉장히 권위 있는 조사에서 전 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가 이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이 꼽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알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그 조사 결과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시고랭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못 먹어봤었거든요. 저게 뭔데 저렇게 맛있다고 하지? 해서 먹어봤더니. 맛있죠. 맛있는데. 예. 그냥 맛있다. 1위까지는 아니다. 1위까지가 가로치고. 예. 약간 그 물음표가 뜨기도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건 비하 아닙니다. 예, 그 뭐 입맛은 사람마다 다른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쌀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역시나 그 레시피도 베트남 하면은 쌀국수. 이 인도네시아 하면은 나시고랭, 미고랭 뭐 이런 네. 것들 생각나듯이 확실히 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두 나라가 4위, 5위로 각각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나라가 지금 남아있군요. 인도와 중국과 방글라데시까지입니다. 3위도 한번 여러분 알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거 1위 너무 뻔히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지금 인도와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남아있거든요. 혹시 1위 국가 어디로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답을 마치기 전에, 네. 제가 그 1975년도죠. 네. 그때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네, 그죠?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이요. 네. 네. 13,000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000원. 쌀 한 가마니에 13,000원. 우리가 일반비를 말합니다. 예. 보통 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동일배가 있고, 동일배는 정부가 수매하는 거고요. 맛이 별로 없는 거고, 일반비가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미 가격이 80kg가 13,000원, 14,000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쌀 한 가마니 80kg가 지금 거의 20만 원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쌀값이 싼 거죠. 그래서 지금 쌀값이 여러분들 그 유명 메이커 신발보다도 싸거든요.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쌀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 당연히 중국이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겠죠. 뭐 중국이나 인도가 되겠네, 그죠? 네. 와. 순위를 맞춰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쌀 그 가격에 관련된 재현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기가 막히는군요. 네. 아니, 75년에 쌀 가격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쌀 가격이 지금 네. 비싼 건지 싼 건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그랬어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게다가 쌀은 이렇게 뭐 20kg, 10kg 이렇게 사다 놓고 1년에 몇 번이나 쌀을 사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구나. 쌀값 하면은 최근에 일본이 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 뉴스는 진짜 많이 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쌀을 사가기도 하고 뭐 네.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쌀 가격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좀 싸다. 네. 알겠습니다. 빨간 목련님께서도 감탄하셨군요. 금사 선생님은 만물 박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온갖 데이터를 줄줄 다 외우고 계신 분이죠. 예. 자, 그러면 이분과 함께 저희 종목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부터 가볼지 첫 번째 종목이 지금 나와 있군요. 자, 유튜브에서 김용희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후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의 매수 가격 7,700원이고요. 15% 갖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손실이기는 한데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예. 오늘도 무려 8%. 아니 사실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고꾸라지고 있는데 여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후성.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탄력이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할지도 네. 고민하고 계시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후성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 종목은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이 후성을 더 매수를 해도 될까,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후성은 낙폭 가대로 올라오는 거죠. 물론 후성에 지금 제가 자회사 하나 볼까요? 자회사가 우리가 특수가스라고 하는 한택이라는 기업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요 기업이네, 그죠? 이게 한택이라는 종목 하나 있잖아요. 지금 지분을 100% 가지고 있죠. 한택이라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에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냉매와 그 반도체 가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이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후성이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전환된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후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한번 보세요. 2023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봐왔잖아요, 그죠? 2023년도하고 지난해, 그죠? 461억, 96억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제 자회사 덕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후성이란 이 그룹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항상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요, 전체적인 업황을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나와 있는 후성은 기술적인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가가요, 이걸 제가 크게 한번 놓고 보면요, 보세요.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주가가 한때 26,000원대 종목이었죠, 그죠? 26,000원대 종목이 이렇게 지금 하락이 크게 나온 거죠. 26,000원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주가가 한 3,800원까지 하락이 나왔다, 그죠?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뭐 거의가 한 100% 정도 올라온 거죠. 이게가 가장 저점이 지금 3월달, 4월달에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죠. 이 종목은 실적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거는 추가 상승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워낙 지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700원에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 오면은요, 한번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7,700원에 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워낙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그냥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은 자회사의 지금 그 지분법 평가 이익, 자회사 덕을 본다고 하지만 후성이란 이 종목의 기본적인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제가 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그 재무 구조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런 종목은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았는데,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도 않고 매매하시면 안 되죠, 그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죠. 요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아예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요 BS로 들어가시면 이게가 BS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밸런스 시트라 그래서 여러분들 BS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재무 상태표잖아요. 예, 집으로 말하면요. 예, 가계부예요, 가계부. 이 재무 상태표 우리가 예, BS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BS를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죠? 왼쪽에 예, 자산 항목이 있고 오른쪽에 부채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게 자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일치가 되잖아요. 이게 차변이 10만 원이면 대변도 10만 원이죠. 예, 차변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을 말하는 거고요. 대변은 오른쪽을 말하는 거. 회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회계에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한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잖아요. 그죠? 대차 평균의 원리가 뭐예요? 차변과 대변의 합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부채 항목 중에서 단기 사채라고 있을 거예요. 요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우리나라 양대 시장 한 2,600개 되는 종목 중에 3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 단기 사채 있잖아요. 934억, 1,020억, 1,081억, 1,105억. 이거는 주식의 기본을 모르고 매매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식하면서 기본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 약 4년 동안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업이 적자가 나오는 상태에서 단기 차익금이 많아도 다른데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다? 단기 사채가 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하세요. 제가 여기서 단기 사채가 뭐라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매매한다고 하는 자체는요. 그는 주식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 보유한 종목군 중에서 그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매매하고 계시다면 손실이 아니면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손실이면 좀 더 가져가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손실이 아닌 상태에서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매도하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제가 기본을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을 지키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사회생활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여러분들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할 일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구성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봐라.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7,700원에 매수했으니까 워낙 낙폭이 크니까 그 정도까지만 바라봐라.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니까요.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종목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후성 살펴드렸습니다. 후성에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이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하나만 파헤쳐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시간에 하나씩 또 공개를 해주시잖아요. 알려주시는데 단기 사채 있으면은 네. 투자를 지양하자라는 내용을 상당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가진 종목이 이런 게 없나 지금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잘 들어봤을 때는요. 학부 때 저 회계원론 들었던 그 기억이 좀 생각이 났어요. 차변 대변 얘기하시는데 예. 갑자기 그 학부 때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웃음이 피식 터졌습니다. 강의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네.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아마도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서로 공부하면서 알아가면 되니까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 남은 시간 또 금산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상현님, 날마다 대박님 함께 네. 해주고 계시는데 인사 주셨고요. 자, 그리고 방어율님께서, 빌 게이츠 선생께서, 이번에, 그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신다고요. 맞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빌 게이츠 선생이라고 하니까 약간 색다르네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뭐 창업자, 이사장 뭐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빌 게이츠의 우리나라의 방한을 앞두고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주목받기도 했고 반면에 또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맞아요.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이 예.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저녁에 네.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속보 나온 바에 따르면은 이 네. 미국 쪽 트럼프 쪽에서는 젤렌스키의 크림반도하고 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외신 보도를 통해서 빠르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또 방산주들 많이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조방원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꺾이는 쪽이 이 방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같이 좀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아주 하죠. 좋네요. 산더미님입니다. 풍선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사신 가격을 13만 원대 사셨어요. 어허. 13만 3천 원에 사셨고 그리고 비중은 5%다. 비중이 높지는 않으세요. 현재는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풍산도 급등을 하다가 그쵸? 8월 달부터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아요. 와, 저게 지금 보시면요. 단기간에 3배 올린 겁니다, 주가를. 맞습니다. 어마어마했고 게다가 또 근거 있는 상승에 이 실적이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8월 들어서만 주가가 24% 고점 대비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풍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이게 나와 있는 풍산은 그 사업 부분이 지금 이제 3개 사업부가 있죠. 우리가 사업부가 신동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죠? 신동 사업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은 방산 부분이 있죠, 그죠? 방산 부분. 지금 여러분들 요 방산 부분에서 풍산이 주가가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여러분들 이 방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군용 탄약 있잖아요. 이 군용 탄약 쪽에서 풍산이 주가가 실적이 많이 좋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105mm 곡사포라든지 또는 155mm 그 포탄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죠? 그 다음은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풍산이 여러분들 지금 드론 있잖아요. 우리가 드론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전투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산은 아마 앞으로 영업이익은 한 내년 정도 되면은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PR을 10배 계산하면은 거의 4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지금 시가 조격이 3조 4천억이니까 주가 결코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저는 조선이라고 보고요. 조선, 그 다음 방산, 그 다음 원전, 그 다음 전력. 오늘 전력이 여러분들 관세 때문에 오늘 전력기기 종목군들의 뭐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이나 HD현대일렉트릭이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예전에 주도주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조선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방산도 놓고 보면 물론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으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원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풍산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주도주가 죽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보시면요. HD 한국조선의 양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조선주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보세요. 이게 지금 HD 한국조선의 양 조선주가 꺾였습니까? 꺾이지 않았죠. HD 한국조선의 양을 보시면 돼요. 주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죠. 이걸 만약에 돌파하면은요 하나의 더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방산이라고 하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 주가는, 이게서 하락이 나왔으나, 여전히 지금 추세는 살아있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원점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전혀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은 효성중공업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주가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장중에 빠졌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산이라고 하는 이 풍산이라는 종목도요.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건 아니죠. 그죠? 시세가 끝난 건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면 고점 치고 나서 주가 하락부가 나왔지만 다시 60일 입병선에서 되돌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3만 3천 원이면 5%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입병선인데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3일 입병선이 얼마냐면요. 13만 9,500원 정도 돼요. 13만 9,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매도하시더라도 이게서 매도하면 됩니다. 지금 자리에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13만 3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매도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13만 9천 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았다가 이게 3만 팔았다가 추이를 보세요. 추이를 보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뭐 13만 9천 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을 비롯해서 방산주, 윗부분만이 아니죠. 조방원에 대한 힌트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꺾이지 않았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한 믿음 그대로 유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풍산도 지금 현재 소폭의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목표 주가 13만 9천 원. 그때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풍산까지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짱구구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셨고요. 이영재님, 네이버 종목 진단 남겨주셨습니다. 켈리 리인님께서는 금호석유를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상영님, 뭐든 양으로 승부 겨루면 중국이 아닌가요? 하면서 오늘의 주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사실 웬만한 거 순위 겨루면 거의 중국 아니면 미국이 1위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오늘 1위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 얘기지만은 네.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중국이 또 그쵸. 이런 거 하고 또 산업계에서도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사실은 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얼마 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의 이 ITC 예비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보더라도 한껏 수세에 밀리다가 또 중국이 퇴각을 하면은 또 우리가 또 상당히 좋은 위치를 점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쌀의 날 특집, 오늘 쌀 생산량이 많은 국가를 보고 있거든요. 3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위 바로 알려주시죠. 3위는 바로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더 많아요. 3,700만 톤을 연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위부터 4위, 3위까지 알아봤는데 이 인도와 중국이 남아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두 국가입니다. 여기 단위가 참고로 쌀 생산량이 좀 다르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1위와 2위까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순위 가운데서 방글라데시가 가장 좀 생소하면서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더 많이 생산해?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는 5국가 가운데 제가 네. 가장 좀 잘 모르는 국가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거기에 여행 가봤다는 주변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송에서 뭐 관련 프로그램도 많지 않아서 네. 다소 좀 먼 나라처럼 느껴지는데 쌀을 저렇게 많이 만드는군요. 그리고 참고로 예. 그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인도가 있잖아요. 네. 방글라데시가 인도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쪽도 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이
2, 3%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저희 그래도 랭킹쇼 효과로 좀 뭔가 떠받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팔자는 깨지는 않거든요. 예.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여전히 장중 저점 800선 이탈했다가 다시 좀 올라오네요. 저희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랭킹쇼. 역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 뭔가 사실은 0.01, 1포인트 이거 차이구인 하거든요. 근데 뭔가 앞자리 바뀌면 마음이 좀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희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3위에 1승이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조선주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 1승이 올라왔고요. 6위에는 SY스틸텍이 올라왔습니다. 젤렌스키와 또 이번에 백악관 방문으로 앞으로는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에 재건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위에는 인성정보가 올라왔는데요.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앞두고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현재 주가는 2,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2위에 삼성중공업도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2조 1,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2.5%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ABL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기술 수출 기대감 속에서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현대약품이 새로 랭크됐는데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약품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도 모비데이즈가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제약 바이오주에 다시 한번 투심이 불붙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빌 게이츠가 방한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마운저루가 이제 국내에 출시합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의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방한 소식과 함께 이 백신 보급 관련해서 이쪽이 좀 뜹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관련주들의 의견 좀 같이 보태주시죠. 지금 이제 그 빌 게이츠 백신 보급 그 협력 방안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단기적인 이슈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주식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군들이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빌 게이츠 방안 때문에 백신주를 매매한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제약 바이오들 종목군 중에서 충분히 그 실적을 겸비해가고 있고 앞으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그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실 때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전에 그 동국 제약 같은 종목을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겸비되면서 주가가 전혀 상승하지 못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 제가 이제 지금 그 제약 바이오를 그 매매를 하면서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한 종목군들 또는 임상 실험을 앞으로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제가 하나 요 재무제표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면은 그 보고서를 들어가시면요 반기 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요 주요 계약 연구개발 활동이 나와요. 이런 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한양행도 좋은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연구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싹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정답이 다 있어요. 제가 지금 빌 게이츠 백신 보급 협력 방안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런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큰 효과 없습니다. 단기에 여러분 잘못 들어가게 되면 고점에 물리게 되면 또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신약 개발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특히나 이제 지금이 비만 쪽이니까 비만 쪽에서 임상 실험을 지금 글로벌 임상 실험이나 뭐 한국에서 임상 실험이나 미국에서 뭐 임상 실험이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시면 지금 비만 대사 나와 있잖아요. 이거죠?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한미약품에 여러분들 지금 임상 실험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비만 대사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들어가 있고 2상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내용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총 몇 개 건이 되느냐. 당뇨나 비만 쪽에서 앞으로 뜰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위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런 기업이 이 나와 있는 유한양행이나 또는 동아ST나 또는 한미약품 종목을 한번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죠.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뭐냐 비만 있잖아요.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바이오 이 플랫폼 기업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플랫폼 기업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개인들이 플랫폼 기업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물론 그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지 않는 플랫폼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요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한번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요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은 주식에 아무튼 주식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약 바이오 종목을 매매한다면은 이게 나와 있는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을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섹터의 비율뿐만 아니라 특정 종목까지도 언급을 같이 해주셨거든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 이슈에 네. 게다가 또 빌 게이츠 선생님이 퀴즈 프로그램 출연한다고 예능까지 예. 사실 출연하면 전 국민이 다 알 법한 그런 떠들썩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이쪽에 매몰돼서 투자 선택을 하기보다 종목의 근본을 봐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한미약품 토픽으로 꼽아주셨어요. 특히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 이슈 타고 잠깐 들어갔다가 지수는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갑자기 내 종목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맞아요. 진짜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지 일일 천하가 될지 그것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서 이게 진짜 백인지 아닌지는 우리 전문가의 판단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종목 고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저희가 다 종목을 봐드릴 수는 없어서 게시판에 제알 고수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평가 우령주님께서도 이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계시는데 저희도 하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해주신 분. 지금 보시면은 수익내자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한솔케미칼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을 184,7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1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솔케미칼을 비롯해서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근래 많이 좀 관심 갖고 계시죠. 사신 가격보다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네. 16만 9,100원이 현재 주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솔케미칼 금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그 한솔 케미칼은 이런 거 보시면요.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반도체 그 공정에 쓰이는 우리가 초고순도 가산화수소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불순물이에요. 불순물을 그 지금 허용하지 않는 요 부분이요.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 그럼 여러분들 전고체 전지 쪽에서의 성장성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마 저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 동시에 지금 하는 기업 중에서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물론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올해 4월달 주가가 10만 원대 종목이었거든요. 4월달에 주가 지금 거기가 16만 9천 원까지 와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자리에 매수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한솔케미칼.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만 4,700원이면 비중이 10% 가지고 계시면요, 이거는 좀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추가 매수 가격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비중을 10%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한 60일 이평선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16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요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5% 더 추가하시면은 15%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게 주봉이잖아요. 월봉을 놓고 보면요, 주가 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한 지점이 얼마에서 하락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23만 원대에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목표가를 23만 원 정도 주시면 돼요. 지금 주가가 16만 9천 원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적어도 뭐 30% 정도의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실적하고 항상 제가 보여드려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잘 보고 있다가 보세요. 기본적으로 현금을 얼마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보시면 시가총액이 얼마짜리냐면 이게 1조 9천억이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1조 9천억짜리 종목이요. 보세요. 이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현금할 수 있는 게 1261억 원이에요. 그 다음은 예금해 놓은 게 당좌 예금이 얼마 정도 있느냐. 이게 한 1220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거기가 2400억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상증자 나온 종목 중에서 이게 보시면 한원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한원시스템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은 제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어제 같은 날 한번 볼까요? 지난주?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보세요. 급락을 하죠. 여러분, 이거 황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가 15% 급락이 나왔죠. 이거 플러스 6%에서 플러스 6% 있다가 마이너스 15% 하락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20% 그냥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한원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왜 유상증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부채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 보시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거 보세요. 이게 또 한원시스템 보세요.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죠. 매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또 단기 사채 이야기 또 해드려요. 단기 사채가 얼마? 6천억 있죠. 매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있잖아요. 부채가요, 자본보다 훨씬 더 많죠. 부채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게 손익계산서를 볼까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보세요. 왜 영업이익은 나오죠, 그죠? 1분기에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왔어요? 211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211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보통 당기순이익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 법인세 비용을 빼잖아요. 법인세 비용,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고 매출총이익에서 여러분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에서 단기 영업에서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세전계속 사업이익이 나오죠. 세전계속 사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이익이 21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은 적어도 얼마가 나와? 한 17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211억이 나왔으면 당기순이익은 17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이 뭔지도 모르시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말하는 당기순이익이 단기라는 말이 무슨, 단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당기순 손실이 나오죠? 얼마 나왔어요? 226억에 당기순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226억에 당기순 손실이 나와요. 순손실이.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야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 손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내가 알겠어요. 안 봐도. 이자 비용이, 이자가 400억 정도 이자는 나왔구나. 요 정도. 400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나갔구나. 이자 비용이.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안 봐도 알아요. 이자 비용이 400억 나왔구나.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떻게 이자로 400억 정도의 이자를 지급합니까? 기업이? 그만큼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시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한솔케미칼은요.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죠. 보면 알죠? 보세요.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411억이 나왔잖아요. 아까 따라 411억이 나왔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얼마 나왔어요? 355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그죠? 영업이익이 411억이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355억이 나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아까는 어땠습니까? 아까는 211억이 나왔는데 적자가 나오죠. 이렇게 영업 당기 순손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한솔케미칼은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요.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면요.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반등이 나와요.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쭉 보유를 해보시고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솔케미칼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랭킹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이 쌀의 날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이제 1, 2위만을 남겨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국가입니다. 중국과 인도 중에 1위는 어딜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1위는 바로 역시 중국이죠. 1억 4천만 톤. 정말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1억 3천만 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정말 중국과 인도의 이 사이즈 압도적인 걸 확실히 또 느낍니다. 탑2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3위 방글라데시가 이 1000단위였으니까 그렇죠. 3000인데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 중국과 인도가 그 땅덩어리에 비례하게 쌀을 정말 많이 생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배워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를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